안녕하십니까. 칸종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전염병 핵상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젊은 부부가 강제격리에 끝까지 반항하자 방화복에 경찰이라고 적힌 따바이는 3대에 걸쳐 처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마지막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웨이보에 유포된 한 동영상에는 따바이가 부부에게 시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안에서 처벌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뜻밖에도 그 남자는 곧바로 이게 우리 마지막 세대다, 고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사는 중국 네티즌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서사적 대화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방송공사는 13일 경찰이 이 남자를 위협한 말 중 당신의 3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마오쩌둥 시대에 유행했습니다. 부모가 지주면 그 자녀도 지주의 자녀라고 부르고 부모가 주좌파면 그 자녀도 주좌파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 후손들의 취학, 취업, 진로, 일생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폭력 위험에 직면하여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어리석게도 표현하지 않았으며 슬프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또 그는 비참하지만 단호하게도 말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매우 상징적이고 대안적인 형언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진 한마디였습니다. 중국 학자 장쉐중은 우리는 후대를 번성시키지 않는다. 한 젊은이 그가 처한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고발할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라며 가장 깊은 절망감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학자 예야 오이아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 말은 현재 중국인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고 정부의 전염병 예방 조치에 매우 혐오감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도 내 선언문이다. 높은 사람들은 만수무강해라. 공산당은 젊은이들에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가 벌을 받는 연좌로 위협했지만 젊은이들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거부할 수 있다. 중공,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 당신의 통치는 내가 끝나면 끝날 것이고 당신이 주는 고통은 나와 함께 끝날 것이다. 부추가 함께 죽자고 다짐하여 이 말을 할 때는 나서의 가슴은 무너질 것이다.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을 올렸지만 중국 인터넷에서는 빠르게 삭제됐고 웨이보는 마지막 세대 등의 관련 이슈를 직접 차단했습니다. 현재 중공의 방역 수단은 여전히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염되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을 격리시켰고 심지어 음성 양성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일률적으로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여 살충 소독 처분까지 하고 있다. 사실 이는 강도짓이다.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에 따르면 상하이 국방전략연구소 부국장이자 군사 전문가인 자오추는 위챗 모멘트에 강제 진입 및 살충 소독,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 집에 닥친다면 내 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불, 침대, 레코드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단 하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장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철권이 군사 전문가들을 강타했다. 자오추 씨의 무장 저항을 지지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교란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GPS 신호를 방해하거나 스푸핑함으로써 러시아군은 사람, 차량, 선박 및 항공기가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디킨슨은 러시아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및 GPS 신호를 겨냥해 우주 궤도에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경고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디킨슨 장군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험 및 배치함에 따라 미국과 우주 동맹국에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작전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의 GPS 기술은 오랫동안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으며 항법, 척위, 측량 및 매핑,
정확한 타이밍 등에 널리 사용되며 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성을 사용하여 GPS 수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드론 정찰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군은 집결한 지역에 전파 방해 장비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대는 GPS 방해 전파 및 기타 형태의 전자 공격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보고서는 GPS 교란은 러시아 무기고의 일반적인 도구가 됐으며 러시아군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자주 GPS 신호를 방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우주군 사령관인 다비드 톰슨은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파방해 장치가 유용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GPS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 11일 저녁 푸젠성 부저우시에 핏빛 하늘이 또다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해 5월 7일 저장성 저우산시 부터구에 처음으로 핏빛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당국자들은 이것은 꽁치를 잡기 위해 외항선에서 사용하는 붉은 전등의 빛이 꿀절과 산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어선이 왜 빨간불을 하늘로 뿜어내나?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어선에도 빨간불은 있었지만 하늘이 이렇게 붉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하늘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이상현상이며 이는 불길한 징조이고 핏빛 재앙이 올 것이다. 이것은 명나라 때 한 번 나타났고 그 해 곡식을 하나도 거두지 못해 명나라가 멸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는 하늘과 사람의 일체를 강조합니다. 주역은 천수상, 견길흉, 성인상지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천체의 변화는 세상의 길과 흉, 인간의 화와 복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 고대인들은 붉은색은 전란을 이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해가 붉거나 핏빛 달이 되거나 하늘이 핏빛이면 불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군사적 혼란과 가뭄으로 인한 재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나라 중진 원년 한남 속군지에 따르면 산시 전체가 피처럼 붉었다. 5년 대기근, 13년의 대가뭄, 그리고 14년의 가뭄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또한 사고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전서에는 중진년 3월 25일 새벽 4시쯤에 섬서성 하늘은 온통 핏빛처럼 붉었다. 오전 9시에 하늘이 점점 노래지면서 태양이 떠올랐다. 점을 쳐보니 재난의 징조라 했다. 주로 가뭄과 급한 전란이 있을 수 있다. 그 해에 백수의 도적 왕이가 모반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이순풍이 쓴 을사점에는 적기 출천 선중, 불출 1년유 자립자, 붉은 하늘이 나타나면 1년도 안 돼 모반 영모자가 있을 것이다. 적기 만만 혈색자, 유혈지상, 붉은 기운이 넘치면 피를 흘리는 징조다. 적기 부일 여혈광, 대한, 인민기, 적지천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덮으면 대가뭄이 닥쳐 기근이 나타나고 땅에 곡식은 사라지고 붉은 흙으로 덮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핏빛 하늘이 왕조의 말년에 많이 나타났는데 북송의 말년과 원나라 말년에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정권의 몰락과 왕의 불길한 운명과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